안녕하세요. 메디움 천안요양병원 원장 고상훈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의 식사와 영양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 합니다. 식사는 암 환자분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식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병원을 통한 일방적인 치료가 아닌 환자분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있어서도 직접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겠죠. 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식이도 치료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식사가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의사에게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요. 잘 드세요, 골고루 드세요, 많이 드세요 등등 짧은 몇 마디로 끝나는 대답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은데 암 치료에 좋은 음식 몇 가지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왜 만족스러운 답을 잘 안 해줄까? 사실 골고루 잘 드세요 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고 옳은 말이기도 하고 몇몇 음식 또는 몇몇 식이요법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맞다 틀리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기도 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암 환자에게 있어서 식이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텐데요. 암은 소모성 질환인데다가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등 치료를 진행하면서 몸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신체 상태를 회복하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잘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음식이 면역력을 높이고 해독에 도움을 주며 때로는 암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암 환자에게 추천하는 일반적인 식사법은 식물성 위주의 식단이라는 한마디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 해조류 등을 섭취하고 거기에 단백질의 공급을 위한 생선, 가금류, 저지방이나 무지방 유제품을 추가하게 됩니다. 채소는 항산화제와 항암영양소,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당 부담이 적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 있어 최고의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양물질이 풍부한 다양한 색깔의 채소들과 해독물질이 풍부한 양배추, 브로콜리 등의 겨자류 채소, 그리고 퀘세틴, 알리신 등의 항암물질이 풍부한 마늘, 양파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콩에는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암의 혈관 생성을 막는 성분도 들어있어 좋은 식재료가 될 수 있고요. 식이섬유가 많고 분해될 때 강력한 항암물질을 형성하는 통곡물, 항균 물질이 풍부한 해조류 등도 좋은 음식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카테킨이라는 항암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녹차도 좋고요. 딸기, 산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 종류들도 엘라직산이라는 항암물질이 풍부하고 겨자, 카레, 후추, 생강 같은 향신 재료들도 입맛을 돋굴 뿐만 아니라 해독과 면역 자극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선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 될 뿐만 아니라 미네랄도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찬물 생선인 연어, 대구, 고등어, 참치 등은 면역을 자극하는 EPA와 DHA가 풍부하죠. 암에 좋은 음식들이 많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걸 암 치료에 도움이 되게 잘 먹는 특별한 방법은 없을까 궁금들 하시겠죠? 실제로 많은 학자들도 연구를 거듭 해오고 있고 여러 식이요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슨요법이라든지 니시요법, 저탄고지요법, 고단백 식이요법 등등 수많은 식이요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콩을 먹어도 된다, 어떤 경우는 먹지 말아야 한다 하고 닭의 섭취를 금해라, 아니다 먹어라 하기도 하는 등 서로 상반된 견해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라서 이렇게 먹는 게 맞다 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식이요법들에서 주장하는 내용에는 몇 가지 공통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공되지 않은 음식이 좋고 많은 양의 신선한 야채를 섭취해야 하며 저지방, 저당분, 저염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요구르트를 제외한 유가공 제품은 제한하도록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식이요법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맹신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몸 상태나 영양 상태가 각기 다 다른데
식이요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극단적인 식이요법들도 성행을 하는데 암치료를 지속하면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가 이걸 실행했다가 결핍이 더 심해지면서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시기를 기존의 암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로 인식을 해서 지나친 기대감을 갖거나 다른 치료를 등한시하는 일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암을 예방하고 암치료에 충실한 보조자로서의 역할로 식사를 바라보는 것이 대개의 경우는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논란이 있는 내용이라 말씀드리기 조금은 조심스러운 것들이기는 한데요. 바로 살충제, 항생제, 성장 호르몬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유기농 제품을 먹어야 한다고 얘기들 하시고요. 인공 성장 호르몬과 항생제를 먹인 동물들에 대한 우려로 유제품이나 육류, 가금류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유전자 조작 식물에 대한 걱정도 많죠. 다 맞는 말씀드리고 가급적 양질의 식품을 드시는 게 좋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 극단적이거나 지나친 우려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대개의 경우 이런 잔류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매우 적은 농도이기 때문에 암 발생과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식품에 남아있을 살충제나 항생제, 성장 호르몬 등등이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임상적인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살충제가 검출된 과일, 채소라도 많이 섭취한 사람이 거의 섭취하지 않은 사람보다 일반적으로 암 발생 위험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유기농을 포함한 좋은 식재료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너무 가려서 드시려고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오히려 결핍이 생기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는 내용이니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정리를 다시 하면 식물성 위주의 식사를 하고 거기에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을 적절히 섭취하되 짜고 달게 먹지 말고 규칙적으로 하라입니다. 특정 식이요법이 본인과 맞다 생각되시면 참고해서 시행해 볼 수도 있겠죠. 단 너무 극단적이어서 영양의 결핍이나 불균형을 초래하는 건 피해야 하겠습니다. 말을 하고 보니 결국은 환자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맺는 것 같아 부끄럽기는 한데요.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식사를 통한 건강 유지 또는 증진에도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무엇에 신앙적인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